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이 2.21%, 그다음 코스피가 1.54%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코스피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최근에 비해서 좀 오랜만에 개관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물량을 거진다 던졌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랜만에 얘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자 물량을 11월 달부터 산 거 다 던졌다. 어제까지 던지고 오늘 다시 메꾸는 그림이에요. 즉,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또 옵션 만기일 전후로 시장은 반대의 영향을 움직일 거다라는 게 또 정확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진 85에서 90%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지수만 맨날 잘 맞추면 뭐예요? 종목은 지들 꼴리는 대로 돈으로 쳐 발라버리는데. 그죠? 어찌됐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 한국 시장도 갭이 떴던 부분이 있는데 이 갭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갭을 띄워놓고 처미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지가 얼마나 갈지는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일 오전 혹은 내일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다. 내일 윗꼬리를 한번 달지언정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다시 3,000포인트 확인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피 흐름 보면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지켰으니까 이제는 2,950포인트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2,980포인트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자리를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죠. 개인들 겁주면서 지들 물량 털어내면서 개인들 물량도 받아내는 흐름 만들어냈고, 역시나 요 자리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야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상승의 추이를 한번 몰아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 3,000포인트 넘기느냐, 3,000포인트도 못 넘긴다? 그럼 밑으로 또 2,950포인트 지키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965포인트까지 쳐 밀었고, 그죠? 그러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추세 상단을 일단 다 써요. 근데 애매한 건 코스피가 좀 덜 올리긴 했지만 코스피도 저항에 딱 갖다 놓고 코스닥도 저항에 갖다 놨죠. 무슨 소리냐? 여기 몸통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또 요렇게 있죠. 요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즉 혹여나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빠진다. 그러면 내일 개파락이 떨어진다. 그럼 뭐다? 한 번 더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예요. 왜? 지금까지 많이 쳐 팔았으니까 그 물량은 어느 정도 다시 사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면서보다 누르면서 사는 게 걔네들한테 편하다라는 거죠. 왜냐, 내일 당장 주식 하다 말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항상 길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만약에 눌린다면 980포인트 유지하느냐, 위로 1000포인트 뚫고 올라설 거냐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1000포인트 뚫으면 이랬든 저랬든 1003에서 1008포인트 요 자리죠? 요 자리 확인하러 무조건 올라올 거다. 요 자리 확인하고 뭐 한다? 방향 잡는다. 좀 더 횡보할 거냐? 뚫고 올라놓고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하면 위로 한번 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어찌됐든 간만에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고, 그 양매수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만 확인하셔라.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수급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자, 지수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코덱스도 한번 봐볼까요? 오늘도 개파락으로 쳐 밀었죠. 역시 2250원 그죠? 요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리 위로 안착을 하면 2300원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안착을 못하니까 일단 뭐다? 또 다시 2100원을 향해 가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와 또 여기에 중간값이 2160포인트예요. 일단 이 자리를 깼거든요. 근데 내일 혹여나 뭐 미국 시장이 또 미친 지랄을 해서 우리 시장이 개파락이 떨어진다. 그럼 뭐다? 얘가 내일 이 2160원 위로 갭이 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또 2200원에서 22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다? 2100원까지는 확인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내일 시장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아직은. 이해되시죠? 2100원을 뚫고 내려앉을 거냐 안 앉을 거냐만 보면 되고, 내려앉으면 그만큼 시장에 긍정적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또 흘러내렸고요. 자, 기존의 영상에서 21,000원대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단 15,800원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가든 눌리면 여기까지 일단 이 자리를 딱 유지를 했어요. 그죠? 저점을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장중에 열어놓는다면 구름대 하단까지 15,500원까지는 열어놓더라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혹은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만 나타나면 뭐다? 횡보하는 그림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바닥을 만들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이다. 뭐에 대한? 이 2평에 대한 거래를 터트리면서 먼저 마중 나가서 2평을 밑으로 깔지 못하면 시간을 들여서 2평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뭐 그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이 자리 15,8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다?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횡보하는 자리 혹은 상승하는 그림, 이 자리를 유지 못하면 한 번 더 눌러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뭐 쓰리바닥이죠. 단기 쓰리바닥을 만들어 놓고 요 자리에서 17,000원에서 17,500원까지 먼 자리를 만들어 무조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든다. 후자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당분간은. 대신 전자의 흐름을 이어진다면 못하면 횡보, 잘하면 한 번 더 라는 관점이 나타난다. 그죠? 뭐 정치 테마주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해 볼만 하다.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는지만 체크해라.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2만원 부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2만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가 이제는 중요한 관점이다. 2만원 위로 안착을 하면 한 번 더 고점 확인 혹은 갱신, 2만원 위로 안착 못하면 이제는 뭐 횡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당분간 횡보하면서 이제는 뭐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이 회사만의 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준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쇼박스, 뭐 오징어 게임, 뭐 글로벌, 그 3관왕 중에 그냥 조연상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님 맞나요? 성함이 맞나 모르겠네. 그분만 된 것 같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쇼박스 5,250원 자리까지 일단 밀어놨어요. 즉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중간값을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유지를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바닥까지 한 번 더 찍었다라는 거고, 이제는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6,000원을 다시 빠르게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이제는 뭐다? 이슈가 필요하다. 뉴스, 뭐 오징어 게임이든 쇼박스만의 뭔가의 이슈가 필요한 자리인 거고, 내일이면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내일이라도 지켜준다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내일 한 번 더 누르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혹여나 만들어낸다면 4,950원까지요. 4,900원까지 열어놓을게요. 4,850원이네. 잠시만요. 4,900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될 자리가 나오는 거고,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렸다 간다면 뭐다?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구름대 하방으로 횡보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방향 한번 잡는다. 크게 보면 요런 이제 박스권의 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큰 박스권의 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최근 말씀드렸던 요 자리죠. 중간값이. 또 이 중간값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에요. 이렇게 대충.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즉 한 번 더 눌릴 거냐, 아니면 빠르게 여기 5,650원 위로 회복할 거냐의 관점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결론이 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버킷 스튜디오도 요 자리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4,650원 유지해야 된다. 일단은 어제 오늘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도 버틸 거냐. 내일 버틴다면 다음 날이든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칠 거고, 내일 못 버티면 어디 4,200원까지는 한번 눌렀다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가 4,200원까지 눌린다면 쇼박스도 5,000원에서 4,900원까지는 한번 눌렀다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종목은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인 거고, 현재 쇼박스의 자리가 요 정도 자리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근데 버킷은 아직 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한번 눌러주면 쇼박스와 버킷이 같은 위치에 들어 앉아요. 그래도 대장, 누군가 하나의 대장은 조금 더 위에 선점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다? 오늘의 이 자리를 지키고 내일은 한번 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이 종목의 좋은 흐름이다. 그죠? 말씀드렸던 자리를 일단 유지했어요. 유지했는데 오늘 좀 애매하게 해서 한 번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만 우린 생각하면 된다. 그죠? 이미 그래도 예측은 하고 종목을 대응하면 조금은 안전하다라는 거,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국전약품이 움직였죠. 말씀드렸던 여기 자리 딱 확인했죠. 9,450원. 그죠? 제가 주말에 영상 찍었을 때 요 안에서는 주워 담을 자리다. 대신 여기까지 넣었다 뺄 거냐? 아니면 이 위에서 지지받을 거냐만 우리는 확인하면 된다라 그랬죠. 정확하게 이 자리를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오늘 뉴스가 나오죠. 뭐냐? 경구용 치료제가 부작용 또 그 얘기예요. 사페론? 저번에 한번 여기서 사페론에 대해서 움직일까 했더니 안 움직였더니 이번엔 진짜다라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뭐다? 12,000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어디에 12,000원이? 여기 거래 터진 자리죠. 그죠? 거래가 그지 같으니까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11,500원 중요한 자리인 거고, 11,500원 넘기면 12,000원에서 12,200원이 저항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못 넘겼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았다라는 거고, 주저앉았다라는 것도 주저앉으면서도 그지같이 애매하게 앉아놨어요. 또 애매하게 앉아놨다. 요때 영상 찍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1,500원이 중요한 자리다. 오늘 1,400원. 또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1,500원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인 거고, 1,5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또 뭐
또 1만원 확인하러 내려앉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수급은 한번 들어왔으니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아직 나 살아있어. 다 죽어가는 놈 바닥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나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나 돈 없어. 이 거지 같은 새끼 라고 해서 내쳤더니 알고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숨겨놓은 거야 주머니에. 양말 속이든 팬티 속에.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빵 하고 터뜨린 거. 이게 양아치라는 거죠. 얘가 가다가 오늘 말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한국 BNC도 포함이 돼요. 한국 BNC가 오늘 그 자리가 단기 고점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못 넘기고 애매하길래 얘도 못 넘길 것 같은데요 라고 저희 그 단톡방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흐름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1,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1,500원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은 11,500원이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해야 그 다음 14,000원, 13,000원에서 14,000원 요 자리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0원, 11,500원 이해되시죠? 1,500원 위로 안착하면 11,500원까지 또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자리 위로 안착을 해야 그 다음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일단은 1만원대 1만원대 깨면 또 한 차례 주저앉을 거다. 어디까지? 최근에 나왔던 9,500원대. 이제는 이 박스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예요.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너무 형편없어서 좀 그래요. 얘가 만약에 한국 BNC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관점이 좀 드는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한국 BNC에 저런 뉴스가 나왔다면 분명히 한번 찍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자, 휴림노봇 노봇주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어제 유진노봇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한번 때렸죠? 상승하고 또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자리. 결국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자리예요. 그래도 다 털고 나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죠? 요 자리 딱 지켰죠? 5,800원, 5,820원. 지키니까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로보로보가 대장하다가, 유진로봇이 대장하다가, 로보로보 하다가, 다시 유진로봇을 해. 근데,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자리가 살포시 부담스러워. 이랬든 저랬든, 다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는 올랐어. 얘도 100%죠? 그죠? 100% 정도는 올라왔어. 그럼 휴린로봇이라는 종목이, 얘는 부대장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얘도 바닥 대비해서 100%가, 거진 100%가 올랐어요. 80%네요. 좀 모자라긴 한다면, 어떻게 보면, 로보로보, 유진로봇,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로보로보는 확실히 대장주죠.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올랐으니까. 대부분 테마가 붙으면 대장은 300에서 500, 부대장은 100에서 150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 영상부터. 일단은 아직도 얘가 대장이에요. 그럼 얘가 조금 횡보하거나 쉴 때 동안 유진로봇이 다시 또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러면 유진로봇이냐 휴림로봇이냐인데, 휴림로봇은 강하게 대장으로 치고 나갔던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결국엔 계속 3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대장으로 한번 치고 나갈 거냐의 기준으로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주봉과 월봉이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1,200원에서 1,240원 자리가 뭐하는 자리? 기존에 매물을 계속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 매물 소화를 하는 동안 얼마나 버티냐예요. 즉 매수를 누가 꾸준히 넣어줄 거냐, 이 매물 소화를 하는 동안 꾸준히 넣어줄 거냐, 한 번에 돈을 쓸 거냐, 꾸준하게 시간을 걸리면서 돈을 쓸 거냐인데, 즉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빨리 쓰든 오래 쓰든 그만큼의 돈이 있냐겠죠. 그죠? 그 여건을
이어지냐 못 이어지냐는 결국에는 1,000원이다. 1,0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다 그냥. 쉽게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인 거고, 종가상 1,000원을 유지 못하면 결국엔 한 번 더 눌렀다 가는 그림, 900원 초까지 눌렀다 가는 그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당장은 못 가고 또 한 달, 2달 이상은 횡보하는 그림 또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1,000원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어디를? 1,200원대를. 거기서 이제는 방향 잡을 거다. 더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가다 말 거냐? 그죠? 1,200 넘기면 1,240원. 1,240원 넘기면 그 다음 또 1,3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얘도 한번 대장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자리예요. 이게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관심 가지실 분들은 좀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전약품이 움직이면서 KPX 생명과학이 주저앉았죠. 제일약품도 주저앉고 그에 비해서 서울제약은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냥 이게 참 주포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하루였고요. 어찌됐든 이 국전약품이 움직이면 KPX 생명과학이 눌린다. 왜? 반대 매매예요. 경구용 치료제가 불안하다 그러면 사페론이 뭐 부작용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슈가 받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가 움직이는 자리죠. 어제 한번 만들어 놓고 어디 1만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1만원. 만원 위에서 시작하면 위로. 만원 밑으로 개파락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한 번 더 밀고 내려온다고. 그죠? 딱 밀고 내려와갖고 어제의 저점을 확인했어요. 얘가 저점으로 확인하는데 국전약품이 11,000원대를 올라서길래 KPX 생명과학이 더 내릴 자리가 없는데 국전약품이 가다가 그 자리까지밖에 못 가서 그러면은 얘가 좀 힘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얼추 맞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는 다시 또 뭐다? 1만원 위로 안착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안착하지 못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낸다. 위로 안착하면 요렇게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낸다. 이해되시죠? 같은 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간만에 CTC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뭐 인수합병이 되는 어쩌나 하면서 그게 빠그라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고, 최근 들어서 이 상승분을 반납시킨 결국엔 단기 바닥이죠. 단기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동물 기존에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뭐 수출용 반려동물 코로나 백신 허가 획득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이나 우리 한국 시장이나 코로나 이후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을 충족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노터스가 충족을 했는데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좀 움직였죠. HLB에 흡수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흡수됐다고 하니까 다시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없다라는 거야 아직은. 확연하게. 그런 종목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한번 연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기존 흐름에서 여기가 박스, 그 다음 여기가 박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요 자리를 뚫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 박스권 위로 안착을 한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죠? 그럼 밑으로 아이고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8,900원 정도고요.
8,900원에서 9,000원 정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이 9,950원, 즉 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그 이상의 자리는 뭐가 필요해? 거래량이 필요하다. 거래량이 너무 안 터져요. 평균적인 거래량밖에 안 들어와서 만원 넘어서서 11,000원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못해도 요 정도 거래량을 한 번 정도는 터져 줘야만이 윗골이라도 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래량이 터지면 몸통으로 땡겨 놓는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일단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대니까, 그죠? 주저앉혀놓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니까 한번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NHN 뭐 게임 관련 회사죠. 뭐 기존에 이 권리락 무상증자가 50% 무상증자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10만원이었던 종목이 5만원대로 무상증자가 되면서 주가가 다 주저앉았고, 실제적으로 처음 상승했던 요 자리도 살짝 이탈을 했다가 갖다 놓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한번 더 민 거죠, 사실. 그죠? 어찌됐든 39,500원대는 한번 지켜준 자리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위로 열려있는 자리가 44,000원 부근 정도까지. 즉 지금의 자리에서 이 44,000원대 기존의 고점 부근이죠. 요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당분간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이 횡보도 요 고점과 바닥의 중간값인 41,500원 부근,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고. 여기서만 횡보해 주더라도 그 다음을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급이 나가긴 했지만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 자리가 한 48,0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 즉 44,000원 위로 빠르게 올라타서 지지받는다면, 구름대 안으로 안착한다면 여기를 빠르게 확인한다라는 거고, 못하면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 확인하면 된다. 얘는 좀 길게 봐도 아직은 되는 종목이에요. 뭐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요, 꾸준하게 이 저점 높이고 있고 꾸준하게 고점 높이고 있는 자리죠.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값을 대충 그려보면 요런 자리인 거고,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대충 요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지 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44,000원 그래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44,000원 또 올라타면 그 다음 또 중간값이 대충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48,000원. 말씀드린 자리 딱딱딱 맞죠? 일봉상에서 대충 찍었는데 월봉상으로 딱딱 그어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흐름 안에서만 어떻게 움직이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고점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파동은 나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죠. 뭐 희대의 종목이었고 최근에는 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주가가 한번 하락하고 나서 네이처셀과 이 엑세스바이오가 힘을 못 만들어내고 있죠. 왜냐면 하락을 할 때 거래를 터트려 놓고 주가를 한번 올리면서 거래도 터트리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평에 대한 저항 때문에 아직 이 갭자리를 못 메꾸고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한번 눌렀다가 올라왔고 여기 이평 한번 때렸고 다시 눌렀다가 못 올라타고 다시 눌러서 쌍바닥 만들어 놓고 또 올라오면서 이평 한번 때리고 그리고 다시 누르면서 뭐다? 바닥을 누르는 자리. 즉 쓰리바닥을 단기적으로 찍은 자리죠. 근데 이 쓰리바닥도 지켜주는 그림 만들어내다가 지금 뭐예요? 살짝 올라가는 자리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패턴? 여기서 한번 같은, 여기서 한번 같은 패턴 만들어냈으니까 이번에도 요런 패턴 한번 만들어내고 죽을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거냐. 요때와 요때가 달라진 점은 뭐다? 저점이 살짝 높아졌다라는 거. 그럼 즉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이번에는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뚫어내면 저점을 한번 깰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아직까지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 즉 이 18,000원대에서 19,000원대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20,000원에서 25,0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뭐 빠르게 요 자리까지는 확인 못 할 거예요. 요 자리까지 못 하더라도 요 자리 있죠? 처음에 꼬리 달았던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어디? 19,000원, 일단 18,000원 위로 먼저 안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한번 눌러놓고 올리는 자리가 분명히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올려놓고 눌렀다가 올리는 자리, 올려놓고 눌렀다가 올리는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여기를 확인할 거냐? 요 위를 바로 확인할 거냐예요. 그냥 그 차이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그냥 확인한다면 한 번 더 바닥, 이 위로 안착한다면 그 다음 어디? 요 자리 한번 확인.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요 위에서 버텨주는, 뭐 17,000원 위에서만 버텨주면 그 다음은 요 갭자리 한번 구경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EDGC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뭐 이슈를 터트려내면서 설마 했는데 이 새끼들이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슈를 냈나보다 라고 밖에 안 느껴지는 흐름이었어요. 오늘 이슈를 2번 냈거든요. 좀 볼까요? 처음에는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이슈를 냈다가 그 이슈가 고점에 다다르고 밀리니까 그 다음은 뭐 진단키트 공동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때렸는데 결국엔 뭐예요? 그냥 누가 장중에 털었죠. 누가 일부러 냈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한번 털었거든요. 메타버스로 올렸다가 주가가 쳐 눌리니까 여기서 진단키트로 한번 쳐 올려갖고 여기 고점 넘기는 척 했다가 그냥 여기서 누가 물량을 팍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나간 요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들어 앉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빠져나왔던 부분이 다시 구름대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밑으로는 4,050원, 밑으로는 4,050원, 위로는 단기적으로 4,250원, 요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거냐, 이 위를 뚫고 안착할 거냐만 우리는 확인하자. 이 위로 안착하면 이랬든 저랬든 4,5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아유, 당분간 또 요 박스 안에 갇히는데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번 더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 주봉과 월봉이 조금 애매해요. 월봉은 특히나 좀 애매하고, 왜냐면 월봉의 자리를 보면요, 여기서 한 차례 저점이 있지만 여기서 올라오면서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가 있죠. 여기 하나와 그 다음에 어디? 여기 하나. 그럼 이 4,500원대를 최근 이 매물을 확인한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한다면 4,900원, 즉 5,000원 부근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안착을 못하면 다시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가 3,900원대까지 내려앉을 수가 있는 자리가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저항을 한 번 정도 다시 또 확인했고, 여기서 확인했던 자리 한번 눌렀다가 또 확인했어요. 즉 또 이 자리를 때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군가 나갔냐 아니면 물량을 한 번 더 모았냐 라는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4,050원, 좀 더 넉넉 잡아도 4,000원이에요. 그냥 이 4,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다. 이탈 안 한다면 뭐다? 누군가 털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털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